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 레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지은 해운대 해수욕장 요트 계류장. 이게 결국은 사업자와의 갈등만 남긴 채 흉물로 변해버렸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해운대 해수욕장에선 명성에 걸맞지 않게 도입한 관광시설이 족족 실패하는가 하면 사업자들과의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의 무덤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아버린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관광객들. 물을 가르는 건지 빙판을 가르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2015년 겨울 사계절 관광지를 만들겠다며 해운대구가 해수욕장에 도입한 시설입니다. 따뜻한 날씨 속 결국 2달 만에 완전 철수합니다. 지난해 세운 열기구 전망대 역시 마찬가지. 해수욕장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며 도입한 이 해운대 열기구 역시 바닷바람을 예측하지 못해 사업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아예 띄우질 못하다 보니 지난 여름 이용객은 고작 300명에 그쳤고 지금은 아예 관리조차 안 됩니다. 거의 정확한 데이터나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못 본 것도 있고. 정확한 사전조사나 도입 근거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름철 해운대 해수욕장에 들어오는 관광사업 제안서만 100여 건. 이 사업서들은 모두 해운대구 관광시설 사업소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행정직 공무원 단 서너 명이 사업 검토 등 해양레저 전체를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1, 2년마다 자리를 옮기다 보니 전문성을 갖기도 힘듭니다. 좀 미흡하게 검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좋게 개선하고 비서객들한테 하나의 더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서진 요트 계류장처럼 사업소장 입맛대로 사업이 생기거나 사라져도 이를 견제할 장치마저 없습니다.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사업들이 좀 난립해왔던 게 사실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다 전문성을 갖춘 체계적. 해수욕장 개장까지 남은 시간은 5달. 이대로라면 해양레저 산업으로 포장된 이름 모를 시설이 또 난립할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소방관의 공무상 재해 인정. 이 말은 소방관이 다치거나 숨을 거뒀을 때 이게 소방 업무로 일한 것임을 국가가 인정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상을 입은 소방관 본인이나 사망한 소방관의 유족이 공상 신청을 먼저 하고 정부 인사혁신처가 공상 승인을 내려야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소방 업무와 공무상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유족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방관이 희귀병에 걸려서 숨진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공무상 재해 인정 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나타납니다. 임선웅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올해 나이 50살 김영환 소방관이 지난 14일 오전 숨을 거뒀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그는 폐암에 걸려 치료를 받았지만 석 달도 채 버티지 못했습니다. 1991년 임관한 김 소방관은 화재 현장을 누비는 등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유족 측과 함께 인사혁신처에 공상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2014년 사망한 김범석 소방관은 육종암 판정 후 7개월가량의 투병 생활 중 숨졌습니다. 2015년 6월 유가족이 공상 신청을 하지만 승인을 거부당합니다. 육종암과 소방관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유족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최선을 다했던 소방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게 해달라 유언을 하고 갔습니다. 현행법은 공무수행이 질병이나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부분을 소방관 본인이나 유가족에게 직접 입증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체 공상 신청 중 승인이 이루어진 비율은 평균 90.3%. 하지만 암 같은 중대 질환만 놓고 보면 승인 비율이 57%로 뚝 떨어집니다. 특히 육종암 같은 희귀병의 경우 현대의학조차 정확한 발병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과 소방관 업무 간의 연관성을 입증하라는 건 공상 신청을 포기하란 말과 사실상 같습니다. 공상을 일단 인정을 해주고 나중에 그 책임을 국가에서
증명을 하고 있는데 그 법안을 2017년도에 발의를 했는데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반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소방관의 암을 일단 공상으로 승인해 줍니다. 또 승인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입증 책임 역시 소방관이 아닌 국가에 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네, 또 음주 사고 소식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한 20대 만취 운전자가 차를 몰다 대형 전자제품 매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됐지만 크고 작은 음주 사고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도로를 달리던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도로변 상가 쪽으로 돌진합니다. 맞은편에서 목격한 운전자가 다급하게 112에 신고합니다. 여기 건물 안으로 차가 뚫고 들어갔어요. 28살 김모 씨가 술에 취해 4km가량 차를 몰다 한 대형 전자제품 매장을 덮친 겁니다. 음주 차량이 매장으로 돌진하면서 이렇게 출입문 철골은 휘어졌고 유리문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0%, 운전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자기 기억엔 대리까지 불렀는데 그 뒤로는 기억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갖고 기억 안 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김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엔 만취 운전자가 시속 190km의 속도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히는 등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하루 한 번꼴 35건에 이릅니다. 또 20대 음주운전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강화된 처벌로 인해 도주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음주운전 사고의 정도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부산 신항의 골칫거리였던 토도섬이 내년 4월쯤이면 완전히 없어진다고 합니다. 선박 운항의 걸림돌이던 토도가 사라지면 초대형 선박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는데요. 토도 제거 작업 현장을 박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신항을 오가는 선박들이 신항 입구에 있는 섬 하나를 피해 드나듭니다. 길이만 100m가 넘는 토도 섬입니다. 부산 신항 매립 당시부터 선박 안전에 걸림돌로 간주돼 왔는데 지난 2017년부터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120명의 인력이 매일 덤프트럭 370대 분량의 흙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해 봤더니 30m 넘게 솟아있던 나무와 안반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수심 18m까지 저희가 발파를 하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고민이 많았고 실제 될지도 사실 의문점이 많았지만은 지금 저희가 18개월 진행되는 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최근 공정률은 45%. 앞으로 물속 단단한 안반에 액체 화약을 집어넣어 깨뜨린 뒤 수심 18m 구간까지 토사를 걷어내게 됩니다. 제가 발을 딛고 서 있는 토도의 육상 부분은 2달 뒤 완전히 철거됩니다. 물 위에 남아있는 토도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년 4월 공사가 끝나면 신항 입구가 대폭 넓어져 초대형 선박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선박 운항에 지장되는 지장물은 하나도 없게 돼서 신항 전체 내수면을 항로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초대형 선박도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고. 시공사 측은 발파 작업의 진동을 최소화하고 모래 바지선 운항에 만전을 기하는 등 해상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쯤 사하구 괴정사거리 부근에서 48살 김모 씨의 승용차 등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11명이 다쳤고 피해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부수거나 인도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침례병원의 첫 경매가 유찰됐습니다. 부산지법 경매 4개는 병원 건물 감정가인 859억 원으로 제시된 1차 경매 기준가에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매각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경매일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로 경매 기준가는 유찰로 인해 687억 원으로 20% 떨어졌습니다. 침례병원이 법원 경매로 민간에 매각되면 공공병원 전환은 무산되게 됩니다.
고강도 소방 훈련을 받고 몇 시간 뒤 갑자기 숨진 소방관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공무상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종합소방전술훈련을 받고 귀가한 뒤 2시간 만에 급성 심정지로 숨진 부산진 소방서 가야센터 소속 고 이정열 소방관에 대해 위험 직무 순직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험 직무 순직은 화재 현장이나 훈련 도중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현장이나 훈련장 밖에서의 위험 순직 인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수정산 터널과 백양 터널에 대해 부산시가 사업권을 회수하는 공익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초 민간 자본으로 건설한 수정산 백양 터널 사업 시행자인 맥쿼리 측에 실시 협약 변경을 요구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재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유료도로법에 근거해 민자사업자 사업권을 강제로 회수하는 공익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유료도로법에는 협약에 근거한 민간 사업자라도 지나친 폭리를 취하거나 자본금 규모 축소, 이자 수익을 자회사 등에 지급할 경우 민자시설 운영관리권을 환수하는 등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실련은 지난 13일 부산 등 전국 10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지만 부산시의 대응 수준은 미흡했다며 더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장문을 통해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오거돈 시장이 발표한 미세먼지 줄이기 종합대책도 핵심 사업 상당수가 타기관 사업이고 일부 신규 사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